네, 2024년 4월 8일 이정훈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 씨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해 이를 범민주당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범민주당 세력이 200석 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범민주당 계열이 200석을 얻는다. 야, 이거는 뭐 개헌을 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수치죠. 이걸 두려워하는 거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기염을 토했습니다. 김포를 찾아가서 유세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부차적으로는 200석을 얻으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가 다시 제2에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대통령이 거부해도 다시 국회가 다시 결정할 수 있죠. 그렇게 특검을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주가 조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기소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특검이라는 게요, 누구를 유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뭔가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특검을 만드는 거지. 특검이 없는 죄를 찾아서 죄를 주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거는 누구를 누구를 기소하기 위한 그런 특검이라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법학자라고 하는 조국은 이런 이야기를 마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2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가 나왔고 이재명도 지금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당신들이 200석을 얻게 되면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죄를 셀프 사면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이 나오니까 말도 안 된다. 이재명 대표나 나 조국은 국법 질서를 존중한다라 그랬습니다. 그럼 자기들 또 유죄가 나오면은 감옥에 가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감옥에 가지. 왜 출마를 했어? 왜 당을 만들었어? 특히 조국. 이재명도 왜 대통령 선거에 졌으면은 조신하게 있지. 무슨 보궐선거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지방선거에 졌으면 또 찌부라져 있지. 총선거까지 이끌고 이 난리 부르스야.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지. 재판은 성실하게 안 받으면서 왜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죠. 자, 이 방송이 나가는 4월 9일 22대 총선 하루 전날입니다. 이날 이재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재판에 출석합니다. 지금 이재명 씨는 하도 기소된 게 많아서 수없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자가 당대표가 돼서 200석을 얻겠다라고 하면은 자기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재명 측은요, 선거 전날인 만큼 4월 9일 재판은 거부하고 지금 접전이 벌어지는 지역을 지원하는 유세를 검토했다가 그냥 재판에 참석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참석에 앞서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까 조국이 기염을 토한 것처럼 뭐 자기는 탄압받고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기염을 토하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범민주 세력이 200석 얻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걸 두 사람 보여주고 싶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들이 200석을 얻으면은 뭐 탄핵과 뭘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특검 마음대로 만들죠. 그리고 지금 비실비실한 공수처를 부활시켜서 마구 칠 거고, 검찰은 뭐 수뇌부 딱 잡고 경찰도 수뇌부 잡으면은 사정기관 돼가지고 적폐청산해가지고 막 잡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정치 정자는 발을 놔야 한다. 정자 정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를 자기의 방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죠. 아주 공산주의 스타일입니다. 이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겁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25만 원씩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아이고 좋지 하지만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나치에 환호했던 사람들이
나치 독일이 패전하고 난 다음에 나치를 얼마나 손가락질했는지, 군국주의 일본을 만들 때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패전 이후에 일본 군부를 얼마나 비난했던지. 그래서 일본은요, 오랫동안 군이란 단어를 못 쓰고, 지금도 그들은 국방이란 단어를 못 쓰고 방위, 성, 그전엔 방위청이었죠. 그거는 연합국이 한 게 아니라 일본 국민 스스로가 자기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때는 일본 제국 때는 찬양했었죠. 근데 그 패전한 이후에는 비난했고 독일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범민주가 200석 이상 얻으면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이번에 검찰이 15년 구형을 한 이화영, 그리고 저희 선조입니다. 이태규 선생까지도 뭐 성에 뭐 어쩌고 하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김준혁, 이런 자들이 설치는 세상이 되겠죠. 그런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열리면은 북한도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겁니다. 문재인도 그럴 것이고. 저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를 결사적으로 막고자 합니다. 이재명이 저렇게 재판이나 받아야 할 자가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게 너무 웃깁니다. 지금 세상은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이란하고 이스라엘 대결 문제, 이란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가자 전쟁 문제, 그다음에 대만하고 중국 갈등, 남북한 갈등,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대한민국과 러시아 갈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를 소개했었습니다. 지금 푸틴은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흔히 말하는 발틱 3국, 발트해에 있는 3세 나라라 그러는데, 이 세 나라는 러시아는 아니었어요. 근데 러시아의 영향력을 받는 러시아권에 있는 나라였죠. 지금 이 세 나라를,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동부 지역을 자기네 영토라고 러시아가 지금 차지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발틱 3국도 자기네가 수복해야 될 영토라고 보고 있으면서 2007년에는 사이버 공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가 언제 발틱 3국을 때릴지 몰라요. 때리게 되면 이 세 나라는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국이 러시아와 한판 같이 붙는 그런 큰 전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요, 중국과 대만도요, 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한에 가까이 가 있는 섬을 꼽으라 하면 백령도를 꼽을 겁니다. 백령도는 황해도랑 아주 가까이 있죠. 우리 인천에서는 배로 한참 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에 매우 가까이 있는 대만 섬 중에 마조도가 있습니다. 말마자에다가 하라비조자. 또 금문도도 있어요. 쇠김자에다가 문문자인데, 마조도 금문도는 중국에서 이 보트 타고 오면 금방 와요. 근데 대만에서는 배로 몇 시간 가야 돼. 근데 거기에 대만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마조도하고 대만을 연결하기 위해서 해저 케이블이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로 통신도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덕택에 마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도 마음대로 쓰고 그러는데, 그 해저 케이블이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다 끊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마조도에서 상당히 불편한데, 인터넷 소리, 이거 누가 했는지, 중국이 했구나 추정을 하는데 아직 확답은 안 나왔죠. 이거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가 독일로 보내던 노르트 스트림을 누군가가 파괴했습니다. 해저 가스관을. 그와 비슷한 것이 마조도하고 대만 본섬을 잇는 해저 케이블, 인터넷선을 누군가가 차단했습니다. 이건 뭔가 지금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만에 저렇지, 유럽 저렇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씩씩거리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러지, 후티가 또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공격하지, 이란이 미국하고 맞서고 있지. 복잡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그리고 북한도 김정은이는 지금 러시아에 많은 탄약을 주고 그 대가로 신형 무기 제작에 필요한 많은 부품을 받아서 아주 자기네 무기를 고급화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험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인데 이 범죄자 집단인 이재명, 조국, 이화영, 그리고 참 한심한 역사학자, 소설과 역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김준혁 같은 자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날뛰게 되면, 그 허황된 속에 다시 북한이 날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5만 원 받고 아이고 좋다 하다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고요. 조국은
자기네가 200석 얻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밖에 없다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런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반민주 세력이 200석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주 선동을 합니다. 조국은 뭐 본인 자체가 지금 뭐 거의 유죄 확실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자들이 저렇게 설칠 수 있는 세상이 됐는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정치는요, 옛날에 하다 안 돼서 도편 추방제를 그리스에서 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도 너무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인기만 가지고 말장난 가지고 정치를 또 희화하면은 엔터테이너가 나서 재밌게 해서 표 끌어가게 되면은 정치가 아니고 이게 놀이가 돼버리잖아요. 희화가 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는 진정해야 되는데 이런 범죄자들이 나와서 막 떠드는 게 그러게 이게 안 되니까 우리도 앞으로는 이런 자들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법을 좀 만들어야 돼요. 사면됐더라도 어떠한 범죄자는 안 된다 딱 해야지. 사면도 함부로 할 게 아니고. 범민주 200석 두려워하는 자는 세 사람밖에 없다는 이 거의 공갈이죠. 자기들이 코너에 몰린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선전선동을 합니다. 괴벨스입니다. 괴벨스. 거리를 점령하고 거리에서 많은 목소리가 울리면 그게 옳은 줄 알고 딴 세력은 팍 죽어버리죠. 괴벨스 이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믿게 됩니다. 이게 쇠뇌론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뭐 여러 가지 여론 조사한 걸 바탕으로 하게 되면 민주계가 더 많은 걸로 나오죠. 뭐 아니다도 있지만 대체로 민주계가 많은 걸로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쇠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선거가 수요일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미 한 사전투표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떤 결과를 담고 있을지 그에 따라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국민이 될지 아니면 속지 않는 국민이 될지 결정될 겁니다. 사전투표는 이미 했고 본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객관적인 판단. 정치는 장난이 아닙니다. 정치는 바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자들이 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런 판단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